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첫 기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결과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입니다. 살균제 성분 중에 PHMG와 PGH는 위해성이 일찍이 입증되면서 옥실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2018년에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MIT와 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CMIT와 MIT 성분의 위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험용 쥐의 코와 입에 노출된 이 성분들이 폐로 이동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출 부위와 폐에 이 성분들이 최대 일주일까지 남아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성분들이 직접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입증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인데요.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파가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당권을 두고 지금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조금 더 크게 실린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에서 사진 3명의 인물을 싣고 있었는데 박영선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해철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박 전 장관은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이 대표에게 차기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 전 장관이 다음 달에 미국에 출국하기 전에 정치적 존재감을 못 박으려는 듯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는데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계기로 연이은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고요. 이른바 문재인 지킴이로 나서면서 이를 발판 삼아 정치 복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해철 의원도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2기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의원들을 새로 영입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편해하면서도 당 대표직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면서 일축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개최 시점이 정해지지도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친윤계 측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의식해서 공천에 자기 사람을 심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당 대표가 된 후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권 흐름들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그러니까 개혁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사실 좀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개혁안 같은데요. 더 많이 내고 받는 건 더 늦어진다고요? 네, 그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몇 가지 안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2025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높여서 최종 2036년에 다다르면 15%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역시도 2048년에 68세까지 상향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매년 0.2%포인트씩 30년에 걸쳐서 미세하게 올리는 방식도 있었고요.
3년 또는 5년마다 1%포인트씩 계단식으로 올리는 방안 등의 시나리오가 함께 발표됐습니다. 만일 개혁이 없이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최소 2067년, 최대는 207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년 연장, 또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함께 제안했는데요. 기사는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을 동시에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대 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또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엔 중국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 신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경향신문에 사진 하나가 실려 있는데요.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 모습입니다. 이전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보이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택근무가 많았고 또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한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는 48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보다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쇼핑몰과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정상 영업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매장 안에 앉아서 식사하는 손님들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도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잦은 봉쇄 조치로 일상이 짓눌렸는데 이제야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완화가 겨울철 코로나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누적 기준 전 중국인의 80에서 90%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번 겨울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중국은 활기와 불안이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요. 주변에 우리 축구국가 대표팀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축구대표팀을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딱딱하게 찍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앞에서 조규성 선수가 셀프 카메라 모드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라운드 위에서 상대 선수와 은근한 신경전을 펼칠 때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좀 익살스러운 모습인데 서울신문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이 조규성 선수를 조명한 기사를 하나 담고 있었습니다. 가나전에서 보여준 멋진 두 골을 비롯해서 월드컵에서의 멋진 활약 덕분에 조규성 선수의 몸값이 뛰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월드컵 활약으로 몸값이 가장 많이 뛸 선수 베스트 11을 뽑으면서 조규성 선수를 공격수 부문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예상 이적료가 1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결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실제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 그리고 튀르키예 리그의 페네르바흐체 등이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11 나머지 포지션에는 대부분 8강 진출국 선수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조규성 선수가 조별리그서부터 얼마나 눈에 띄는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